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핵심 개념은 화학 결합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난 혼자 있어도 안정해. 우리도 헬륨처럼 될 수 있어. 헬륨은 원자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원자 한 개로 존재할 수 없다. 수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우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헬륨은 원자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원자 한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정답은 수소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헬륨은, 이게 헬륨이죠. 이 헬륨은 혼자 있어도 안정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혼자 있으면 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죠.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소끼리의 결합을 말이죠. 수소끼리는 지금 화학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수소는 가운데 플러스 1이 있죠. 여기 플러스 1이 있고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거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처럼 보이지만 3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양파 껍질처럼 껍질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3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만 채워져 있네요. 이게 전자죠. 자, 이번에 헬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은 플러스 2입니다. 원자핵이 플러스 2죠.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모두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무슨 껍질? 네, 전자 껍질입니다.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지금 두 개가 채워져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을 때를 수소, 전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우리가 헬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만 채워집니다. 헬륨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네요.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자, 이게 전자 껍질이라고 했죠. 특히 첫 번째 있는 전자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 채워진다? 하나, 두 개까지 채워집니다. 헬륨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까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만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헬륨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안정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안정한 원소를 우리가 18조 원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8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다시피 18족이란 건 세로로 기준으로, 주기율표의 세로를 기준으로 18번째 세로줄이라고 그랬죠. 18조 원소 같은 경우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2개 또는 8개의 전자가 채워진 걸 말합니다.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채워진다니까 이게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지면 우리가 18조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8조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성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 네, 원자 번호가 10번이죠. 원자 번호가 10번이고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여기 몇 번째? 네,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모두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까지 채워진다 그랬는데 2개가 다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까지 채워진다. 8개가 모두 채워져 있죠. 자,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18조 원소라고 할 수 있고 전자 껍질이 모두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으로 첫 번째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원소입니다. 자, 이번에 아르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곤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18이 바로 원자 번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 2개가 채워집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그렇죠. 8개가 채워지죠. 여기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네요. 최대 몇 개? 맞아요. 8개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네,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 8개 이렇게 모두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18족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을 내는 간판에 쓰이죠. 그리고 아르곤은 지금 고온의 금속을 용접할 때 금속과 산소의 반응을 막는 보호 기체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불안정한 원소는 아무래도 18족 원소가 아니겠죠. 18족 원소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말하는데요.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원소가 전자를 잃거나 얻기도 하고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과 원자과 전자수, 18족 원소처럼 안정해지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와 안정해지는 방법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원자과 전자수는 그렇죠.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무슨 결합?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 전자수를 말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전자수여야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라고 하면 어디요? 바다의 가장자리죠. 가장 바깥이죠.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자가는 그럼 원자의 가장 바깥쪽이겠죠. 자, 그렇다면 나트륨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데요. 전자수도 11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렇죠.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렇죠. 여기 1개죠. 그래서 여기 1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비활성 기체가 아니죠. 비활성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활성 기체인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인 네온, 즉 10개가 되어야겠죠. 지금 얘는 11개죠. 전자수가.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잃게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자 7개를 얻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르곤이 되니까요. 자, 이번 두 번째 마그네슘을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요? 그렇죠. 2개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지도록 2개를 잃어서 전자를 10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6개를 얻어서 6개를 얻으면은 그렇죠. 세 번째 껍질이 꽉 채워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산소로 볼게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요? 두 번째 껍질에 그렇죠. 6개가 있죠. 그래서 6개입니다. 그럼 이 6개의 전자는 꽉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6개의 전자를 모두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꽉 찰 테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또는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껍질을 살리기 위해서 2개를 더 얻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엔 염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는 그쵸?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요? 7개죠. 그렇기 때문에 7개의 전자를 모두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만 꽉 채워지게 하거나 아니면 한 개의 전자를 오히려 얻어서 세 번째 껍질을 살리는 방법이 있겠죠. 모두 다 전자를
껍질에 꽉 채우기 위해서. 그래야지 18쪽 원소처럼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다.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주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인 산소와 염소는 주로 음이온이 됩니다. 극과 극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지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 이것은 각각 한 개와 두 개로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쉽기 때문에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쉽죠. 자, 우선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니까 이 한 개를 없애서 세 번째 껍질 아예 없애서 두 번째 껍질만 채워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껍질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7개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잘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잘 되겠죠. 왜요? 얘는 전자를 한 개만 잃으면 되니까요. 전자 한 개의 이동만 있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전자 7개를 얻는다? 자, 얻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한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원자과 전자수가 2개라고 그랬는데 이 2개를 잃는 게 더 쉽겠죠. 2개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의 즉 18쪽 원소의 전자수를 만족하는 게 쉽겠죠. 6개를 얻는 것은 전자 이동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더 쉬워요. 자, 이번에 산소를 볼게요. 산소는 전자를 6개 잃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전자 2개를 얻는 게 쉬울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2개를 얻는 게 쉽겠죠. 전자 2개만 얻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염소를 볼게요. 염소는 전자 7개를 잃는 게 쉬울까요? 전자 1개를 얻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전자 1개를 얻는 게 쉽겠죠. 전자의 이동수가 적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거는 원자 상태잖아요. 지금 얘는 다 원자 상태죠. 원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이온 상태가 됩니다. 이온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가 되죠. 지금 얘네는 원자 상태지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산소가 나트륨이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전자는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이뤄져 봐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플러스 있을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됩니다. 무슨 이온?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얘 양이온. 자, 이번에는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2개 얻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음이온이 되겠죠. 자, 얘는 한 개를 얻었어요. 얘도 음이온이 되겠죠. 즉,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한 개와 2개로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쉽기 때문에 주로 양이온이 되는 거죠. 오른쪽 빈칸에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고 탄소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탄소의 전자 배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선 탄소가 우리가 원소기호는 뭐예요? 그렇죠. 탄소, 카본이죠. 여기서 원자번호는 뭐예요? 네, 원자번호. 그렇죠. 6이죠. 원자번호가 6입니다. 그래서 여기 6이라고 된 거예요. 플러스 6. 양성자수랑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지금 이게 탄소의 전자 배치예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죠. 2개까지 채워진다 그랬으니까 이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4개가 채워진 거죠. 전체 6개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무래도 18조 원소처럼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전자를 4개 잃거나 그렇죠. 얘네를 잃어서 첫 번째 껍질까지만 꽉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전자를 4개 얻겠죠. 그래서 전체 2개, 8개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렇다면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이 뭘까요? 화학결합이란 건 원소 사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알루미늄, 철 등의 원소. 그렇죠.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바로 안정한 18조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18조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쓰고 리튬이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입니다. 자, 리튬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헬리. 그렇죠. 리튬의 원자 번호는 3번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양성자가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렇죠. 전자가 몇 개 돌아요? 맞습니다. 전자는 3개 돌겠죠.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최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하면 전자 3개가 도는 거죠. 이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니까 이게 원자과 전자수에 해당하고 원자과 전자수는 1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리튬은 이 원자과 전자수 지금 18조 원소 아니니까 얘가 이거를 잃어서 첫 번째 껍질까지만 꽉 채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은 전자 1개를 잃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소가 주로 O2-로 존재하고 O-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자, 여기 E-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원자 상태보다 전자가 몇 개 많다? 2개가 많다. 전자는 하나하나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면 전자 2개 얻으면은 E-인 거죠. 그러니까 E-는 건 전자 2개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산소가 주로 산소 E-로 존재하고 O-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산소의 원자 번호가 몇이에요? 수헬립의 부탄질산 8번이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8이니까 플러스 8이고 그럼 여기 전자가 몇 개 돌아요? 그렇습니다. 8개가 돌 텐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야지 총 8개가 되죠. 이건 비활성 기체가 아니에요. 즉 18조 원소가 아니죠. 그럼 전자 몇 개를 더 얻어야 될까요? 2개를 더 얻어야 돼요. 이 2개. 원래 산소에서 몇 개를 더 얻는다? 2개를 더 얻었다. 그래서 O2-가 되는 거죠. 만약 1개만 얻었을 때는 O-일 테지만 1개만 얻는다고 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즉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가 안 되죠. 꽉 채워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2개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얻어야 되죠.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므로 전자 2개를 얻어야 안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는 2개를 얻어야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 38에서 39쪽입니다. 이번엔 원소의 결합, 즉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핵심 개념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화학결합에 속하죠. 즉 원소 사이의 결합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원소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이온결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양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생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고 그랬죠. 자, 이걸 잃는 이유는 우리가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안정해지니까요. 그럼 전자를 잃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잃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양이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는 바로 전자 1개를 위해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음이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한다. 음이온은 바로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를 얻는데요. 왜 얻어요? 그렇죠.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염소는 지금 원자 상태인데요. 전자를 1개 더
얻으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게 됩니다. 음이온이죠. 자, 그래서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얻으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하나는 플러스인 양이온, 하나는 마이너스인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요. 자, 이온 결합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말하는 거죠.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우리가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에 있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 즉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얻으려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죠. 자, 금속 원소는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야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금속 원소는 나트륨이 있죠. 나트륨은 금속인데요. 양이온인 나트륨은 플러스가 됐죠. 이번에 그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돼서 안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염소가 있고요. 음이온이 될 때는 Cl-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Na+나 Cl- 둘 다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게 바로 그래서 Na+ 옆에 Cl-가 이렇게 딱 붙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결합인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그래서 주로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되죠. 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쉬우니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인 거죠. 비금속 원소의 결합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잖아요. 그런데 비금속 사이에서도 결합이 일어납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둘 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요. 자,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는 각각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해지는 거죠. 공유 결합은 두 개 이상의 원자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이온 결합은 참고로 할 거야. 이온 결합은 금속과 누구 사이의 결합?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죠. 왜?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어요.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죠. 자, 이런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면 공유 결합은 뭐라고요? 공유 결합은 바로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말합니다. 비금속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 전자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얘도 얻고 싶어 하고 얘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나요? 나도 전자 줘. 아니야. 나도 전자 줘. 근데 둘 다 비금속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자를 나도 원해. 나도 네 전자 원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유를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를 하면 네 전자도 내 전자, 내 전자도 네 전자.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개 공유하면 걔도 한 개를 줘야 되니까 항상 쌍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전자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 결합은 두 개 이상의 원자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입니다. 비금속 사이의 화학 결합인 거죠. 공유 결합은 주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되고요. 전자를 좋아하니까요. 가와 나처럼 원소들이 반응할 때 어떤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지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밑에 보시면 비금속과 비금속에 반응할 때요. 비금속인 여기 황이 나와 있네요. 이게 황이거든요.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비금속인 탄소예요. 자, 얘네 두 개가 반응해서 어떤 결합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어떤 결합일까요?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인 네, 맞아요. 바로 공유 결합이죠. 전자를 공유한다고 해서 공유 결합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금속 원소인 아까 전에 황,
비금속 원소와 이번에는 마그네슘, 광택이 있는 금속인 마그네슘과의 결합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때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고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쉽으니까 무슨 결합? 맞아요. 이온 결합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서로 반응하냐에 따라 그의 결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신만의 시,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온 결합은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에도 들어있어요. 바로 염화나트륨, 그렇죠. 소금이죠. 자, 소금은 바로 이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율표의 일족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1개이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때 18족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염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7개이다. 염소 원자는 전자 1개를 얻고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된다. 이때 18족 원소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자,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이 있다 그랬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나트륨 원자는 우리가 N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바깥쪽 원자인 원자가 전자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1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나가야겠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이걸 나트륨 이온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자 1개를 잃으니까 우리가 Na+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쪽을 볼게요. 염소 원자예요. 염소 원자는 우리가 Cl이죠. 자, 얘는 오히려 전자를 얻는 게 편하죠. 얘는 뭐 하는 게 편한다? 전자를 얻는 게 편해요. 자,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온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Cl-입니다. 한쪽은 Na+, 하나는 Cl-,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얘는 Na+, 얘는 뭐? 그렇죠. Cl-로 이렇게 됐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NaCl 이렇게요. 알겠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Na+죠. 전자 1개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맞아요. 잃었죠. 그래서 18족 원소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집니다. 네온은 여기서 전자수 10개를 말하고요. 나트륨 이온도 전자 1개를 잃어서 10개가 됐죠. 자, 이번에 염화 이온을 볼게요. 전자 1개를 잃어야 얻어요. 네, 이번에는 전자 1개를 얻었죠. 그래서 18종 원소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집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이온 결합을 봤는데요. 이온 결합은 뭐라고요?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어서 그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대표적으로 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산소 원자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한다. 수소 원자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1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하여 안정해진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 산소와 수소 원자가 보이는데요. 둘 다 비금속 원소로 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몇 개까지 필요해요? 그렇죠. 2개까지 필요합니다. 산소는 전자를 2개로 필요하고요. 수소는 전자를 1개를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1개가 있으니까 1개를 더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둘 다 전자를 원하기 때문에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이 부분만 보니까 결합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보니까 어때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죠. 산소가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만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 수소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죠. 2개가 됐네요. 이 부분만 봐도 2개요. 즉 공유 결합을 하면 각각의 원소가 바로 18쪽의 전자 배치를 만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산소 같은 부분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네온은 전자수가 10개니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얘네는 그렇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얘네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공유를 했잖아요. 공유 전자긴 공유 전자인데요. 쌍을 이루죠. 쌍이란 건 항상 2개로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각각이 18쪽 원소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전자를요. 그게 바로 공유 전자 쌍이고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이건 H2라는 물을 말합니다. 이 전체는 뭐라고요? 전체는 물이다. 다음 원소 중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모두 골라 짝지어 봅시다. 이온 결합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금속을 한번 보고 얘 금속, 얘는요, 그렇죠, 비금속, 얘는요, 금속, 얘는요, 비금속. 그렇다면 이온 결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그렇죠? 뭐 얘랑 얘가 결합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결합되는 게 있고 또는요,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결합되든지 아니면 마그네슘과 염소랑 결합되든지 이게 바로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되겠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면 돼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금속과 산소라는 비금속, 나트륨이라는 금속과 염소라는 비금속, 마그네슘이라는 금속과 산소라는 비금속, 마그네슘이라는 금속과 염소라는 비금속 이렇게입니다. 자, 플루오린 원자 한 개는 몇 개의 공유 결합할 수 있는지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플루오린은 우리가 F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 F는 원자 번호가 몇이에요? 수헬림. 그렇죠. 원자 번호가 9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플러스 9, 원자 핵이 플러스 9고요. 전자가 몇 개가 돌아요? 그렇죠. 9개가 돌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몇 개? 그렇죠. 나머지 7개입니다. 자, 7개인데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최대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 자리가 비죠. 일단 그 빈자리가 전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라는 원자는 바로 F-가 됩니다. 음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온이 아니라 바로 공유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공유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7개입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개가 맞아요.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1개 더 필요하죠. 따라서 플로린은 한 개의 전자를 원하기 때문에 딴 데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번이요? 한 번이요.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음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밀어내고 양이온과 양이온도 밀어내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만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